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IAU 대학에서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우대빵 부동산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올해 예. 4월 기준 서울 부동산 PIR이 10.2라고 합니다. 월급 받고 한 푼도 안 써서 10년 넘게 모아야 그제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PIR이라는 지표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소득을 모아가지고 서울 집값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통계 지표라는 것은 현실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이게 가정에서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산으로 집을 사지 소득으로 집을 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사실은 나중에 대출을 갚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산, 즉 여러분이 저축하신 종잣돈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집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자산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으로만 이걸 계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변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수급, 경기, 그다음 금융적인 상황,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수급 상황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생각하기 쉽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상황인데요. 우리가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고용 증가율인데요. 수출 증가율은 작년 7월에 바닥을 찍고요. 플러스로 전환돼 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뭐 수출이 좋아진다고 해서 삶이 팍팍해진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내수 기업이 우리도 좋아지니까요. 그다음 고용도 사실은 확 늘지는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본다 그러면 경기도 나쁘진 않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금리와 같은 이제 금융적인 상황인데요. M2라고 해서 광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많이 높죠.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이 돼서 최근에 언론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2%대까지 금리가 떨어졌어요. 2.93%인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장애우시면서 국토부의 전자계약을 한다든지 월급 통장을 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지 겨우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 대출자분들은 한 3.2%대가 가장 최저예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3% 후반대나 4% 초반대 정도 되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6, 7% 이렇게 갔을 때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지표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한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죠.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왜 오르지 않고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고요.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한 2% 정도 높죠. 정책금리가.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미국에서 언제 떨어뜨린다는 거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더 올린다는 거는 확률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아마 우리는 떨어뜨릴 거고요. 요즘 미분양이 되게 많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예. 보이는데 예. 그러면은 미분양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집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미분양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미분양의 80% 이상은 지금 지방이에요. 수도권의 미분양은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보면 물론 이제 서울은 대부분 완판이 끝나고요.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주 때까지도 남아 있는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분양과 중공업 미분양의 전체의 한 80% 이상이 다 지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은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이런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만 지방은 여전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남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는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고 거래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 초부터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사실은 3월 달부터 이제 그 흐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상당히 강합니다. 서울 이제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시더라도 3월부터 이제 4,000건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6월 달 집계되는 것이 이제 5월까지가 집계가 되니까요. 우리가 실거래가가 한 달 늦게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4,857건인가? 그래서 이제 거의 5,000건 정도 될 거예요. 이제는
5천 건 정도라 그러면 21년 이후로 가장 높아요. 2021년도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6천 건 정도가 평균적인데요. 거의 이제 평균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와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갈아타기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서에 계시는 분이 마포로 간다든지 마포에 계시는 분이 이제 강남으로 가신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급지로 이동하시려는 수요가 지금까지는 제일 많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 즉 임대차법이 통과한 지 4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세가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매물들을 거래하거나 또는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전세에서 매매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시는 수요들도 꽤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무주택자시죠. 기존에 1주택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무주택자분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집을 사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실수요입니다.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한 5천 건 가까운 거래 건수를 아파트 건수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요. 투자 수요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투자 수요라든지 또 무주택자도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거래 건수를 만들어낸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방금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적기라고 좀 봐도 될까요? 예, 지역을 어디로 하실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뭐 여전히 저는 갈아타기 하기 좋은 시점. 왜냐하면 지금 겨우 이제 반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더 오른다 그러면 지금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지금 많이 갈아타고 있으신 지역들이 강남권입니다.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양천 이런 쪽에서 갈아타기 수요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우리나라 갈아타기 수요 가장 많은 건 학군 때문에 옮기시는 겁니다. 예,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럴 경우 이제 갈아타기를 하셔서 주거 선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꼭 그쪽으로만 갈아타기 하시는 수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갈아타기 하실 때는 서울 주변 지역들이시니까요. 꼭 주거 선호 지역은 아니시더라도 서울로 인서울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이런저런 갈아타기 수요들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 뭐 아직 반등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이 저는 뭐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갈아타기 하실 때 서울 지역을 벗어나시는 건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6070 세대분들이 가끔씩 전원주택이라든지 시골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시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에 그냥 계시는 것이 많이 권해드리고요. 최근에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시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쪽 계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구서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15년 차 아파트예요. 15년 차에서 20년 차 이 아파트가 제일 재미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낡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이슈도 없거든요. 그래서 15년 정도 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이 이제 고장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주하시면서 인테리어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네, 이걸 뭐 짐을 다 빼고 어디 가가지고 한두 달 사셔야 되는데 이게 뭐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사를 가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서울에 집을 사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해드렸는데요. 지방은 전세를 사시고 서울에 그냥 집을 매매하시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산은 뭐 300만 넘는 큰 대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저는 상승 여력은 낮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을 사두시고 지방에 편안하게 전세. 지방은 전세 가격이 잘 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 아주 편안하게 새 아파트 옮겨 다니시면서 4년마다 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30대 신혼부부가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면 3040 좀 약간 어린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초반엔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를 이제 많이 알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요즘 부동산에서 전월세는 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상품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거는 전세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 월세로 대부분 돌아갔고요. 전세도 되게 불안해 하시면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는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그만큼 아파트 쪽으로 전세가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는 이제 입주 물량의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입주 물량이 줄면 전세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쪽으로 전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아파트로 이제 돌아오는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실에서 집계하는 통계를 보면요.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 거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3배에서 5배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 2배 정도 이렇게 폭이 좁혀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매물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매매 같은 경우는 매물이 8만 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조금 줄었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2만 7천 건이에요. 매매가 전세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전세는 매매보다 한 3배 정도가 거래되는데 매물은 반대예요. 그럼 이거는 전세가 계속 이제 구하기 힘들고 나오면 계속 계약이 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부터 이제 사실은 오르고 시작한 건데요. 전세 가격은 오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전세는 지금 상당히 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에 맞게 매매가도 계속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매매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전세 가격은 오르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과 동반 상승하는 이제 시점이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은 왔고요. 서울은 이제 노도강 금강구라고 하는 서울 외곽 지역들도 5월 20일 이후부터는 다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제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까지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힘이 더 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오르고 나중에 상승장이 제대로 오면 더 많이 오를 곳 이런 특징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락장에서도 덜 떨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상승장일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고르시는 게 좋겠죠. 대부분이 일자리하고 같이 있는 데들이 덜 떨어집니다. 가격 하락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간 같은 것이 굉장히 짧고요. 금방금방 받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은 곳은 주택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그냥 일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미래의 고급 일자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이런 산업들 그리고 대기업이 있는 곳 이런 앵커 테넌트가 있는 지역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신축의 강세가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없는데 2030 세대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준신축이라고 해서 신축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는데요. 그만큼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뭐 도심에 있는 게 좋고요. 물론 직주건조와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역세권이나 도심 뭐 이런 쪽을 벗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뭐 인구 구조 자체가 한 집에 두 분 2.2명가가 아마 지금 우리 가구원 수일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30평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20평대라든지 뭐 이런 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은 신축 대형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신축 대형은 거의 없어요. 아파트가 안 지어진다고요. 우리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여러분 가보시면 50평 이상 거의 없어요. 대부분 40평대에서 끝나고요. 그런데 50평 이상을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수요가 있어요. 서울에도 우리 유명한 반포 지역 같은 경우 레미안 퍼스트라든지 반포자이 이런 데 가보면 70평, 80평까지 있어요. 이거 펜트하우스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평형으로 7, 80평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계속 신축을 원하시니까요. 그 아파트들이 대부분 2000년 후반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신축 대형으로 옮겨가려고 생각하시는데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대형이 저는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소형이겠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급되는지도 같이 규모를 따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요즘 신축을 안 사는 이유가 어차피 내가 산다 해서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 왜냐면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가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 수요는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신축을 선호하시거든요. 분양권이라든지 최근에 입주한 지 5년 정도 내의 아파트를 선호하시고 그 건물을 많이 찾아러 다니세요. 신축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가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산다고 하시더라도 여전히 신축 주머니 안에는 들어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년 된 아파트
아파트다. 이러면 이제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이게 재건축 관련된 이슈도 없고 이러면 이제 수요의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우대빵 부동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는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수도권에만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본사가 예전에는 강서였어요. 강서의 화곡동은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우대빵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집 장사 하신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연립 짓고 그걸 이제 높은 전세로 우리가 맞춰주면 그걸 이제 또 파는 거예요. 연립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도 많고 뭐 몇천 줍니다. 하나 팔면. 그렇지만 야,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저희는 전혀 안 했거든요. 저희도 되게 그때는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세사기 구제법이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하나 남아 있어요. 이걸 선구제하고 정부에서 먼저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구상권 정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받아내느냐 아니냐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7억 원까지인가가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회초년생 분들이 하시는 전세는 대부분 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들어가시면 돼요. 그 전세를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전세보증보험이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는 뭐 임대인에 대한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해가지고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6개월 지나서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한 달 단위로 내가 떼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그냥 가입하시라.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